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구로구 궁동에 있는 그 우신빌라를 갖고 계신데, 예. 자, 요거의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좀 말들이 있어요. 예, 예. 자, 그럼 그런 호재에 의해서 좀 가격이 좀 올라서 주겠느냐, 요걸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느냐, 요 내용이잖아요. 예, 예, 예. 자, 일단은 여기는 89년도 입주한 그 소위 그 빌라 단지지만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예요. 예, 예. 자, 89년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2019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기간이거든요. 예, 예, 예. 자, 거기다가 지금 이게 3층짜리 저층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갖고 있는 그 대지집은 또 그 당시 지었을 때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희망,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예, 예. 자, 그거를 이제 역지사지로 어디를 바라보면 되냐면 요 온수역 있잖아요. 예, 예. 온수역 근처에 있는 단지들, 또 여기도 마찬가지 성원이라든지 동신이라든지 대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많은 그 투자자까지도 관심을 갖는 지역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지하철 같은 경우가 약간 뭐 여기 있는 빌라 단지보다는 빠진다고 손치더라도 장점은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같이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예. 입지적인 부분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인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자, 왜냐하면 이쪽 그 입지 자체가 이렇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구로구 궁동이다 보니까 구로 쪽 하면 이제 그 서울 서쪽 측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곳이에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실거주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서울 쪽에서 봤을 때는 구로라든지 또 가산이라든지 이런 실거주 수요자들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쪽 그 광명 철산 쪽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철산중공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까지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예, 예. 어디든지 관심도가 그냥 실거주 수요만이 아니라 투자까지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면요. 그야말로 실거주와 투자자들이 혼합해서 자꾸 이 유입이 된다면 가격이 그냥 단순 1,000만 원 오르는 게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점프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철산동에 있는 중공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과 어울려서 마찬가지 이쪽 그 온수역 근처에 있는 이런 저층 그 단지들의 재건축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기다리고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설 거고요. 올라설 수 있는 추이는 아주 잘 된 게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스타트를 진행하는 단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야, 이게 얼마까지 갈런지 어떤 기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온수역 옆에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사업 진행이 좀 지금 갖고 계신 곳보다는 빠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를 지켜보면서 내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당장 쉽게 얼마 정도 금액이 됐다고 해도 야, 조금 지나서 얼마까지도 오르던데 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팔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기분 좋게 이렇게 보유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럼 그 부근에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부근에 뭐 호재가 있다던데. 호재들이 그 있어요. 호재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예, 예.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그 동국제강부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이제 기업체 회사들이요. 부지가 클수록 예. 그런 부지에서 계속해서 어떤 뭐 철강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요. 예. 그 땅을 활용해서 복합 개발을 하는 예, 예를 예. 들어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또 다르게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로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갖가지 쇼핑몰들을 입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은 이 일대 어떤 주거에 대한 편리성이 굉장히 좀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저것이 다 기분 좋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급하게 뭐 파시거나 저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왜냐하면 또 지금 20년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앞으로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보유를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예, 예.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금액이 얼만큼 정도 올랐는데 예, 예. 필요에 따라서 내가 거주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쯤 돼서 빠져나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그때마다 제가 예.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땅 지분이 22평인데 네. 지금 현재 3층짜리인데 그게 조금 고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네. 그게 얼마나 예를 들어 몇 평짜리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자세히 모르죠.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처럼요. 예. 대지 지분이 22평이잖아요. 예, 예, 예. 22평 했을 때 예. 이제 그 시공사가 참여할 때 예, 예. 도급제하고 지분제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단지들이 이제 즉 시공사가 참여할 때 내가 지분제로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이제 분양되는 거를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예. 현재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얼마 평형짜리로 드릴게요라는 게 무상 지분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예. 그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예. 그 철산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분제로 직용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그 무상 지분율을 계산을 해보면 적게는 130%에서요. 예. 보통 이제 150% 정도까지 산정을 해요. 예, 예. 그럼 예. 22평 같은 경우를 130평을 곱한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28평, 많게는 예. 뭐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세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 28평이나 30평짜리 아파트를 새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는 역으로 추산을 하면 알 수 있겠죠. 아, 예, 예,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구나. 이런 계산을 미리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하시면서 주변 선행 지역의 가격 오름세까지 좀 모니터링 하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살펴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고민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파구 네. 방지동 네. 24단지 송파 꿈에 그린 32평형을 매도하고 네. 음마 아파트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매수하는데 그 시기라든가 네. 앞으로의 그 전망. 예, 예. 알고 지금 싶어서. 현재 송파구 장지동의 꿈에 그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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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음마 아파트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좀 이사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미래 가치 어떤 쪽이 좀 더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게 예, 위례 신도시 안에 있잖아요. 예, 예. 자, 위례 신도시의 꿈에 그린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자, 요거를 매도를 하고 예. 차라리 이 강남 한복판에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예, 예. 아니면 이제 송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자, 이건 이거 같아요. 현재 또 약간 앞으로 근 미래 안적인 부분에서 여기 시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먼 미래를 통해서 좀 이거를 바꿔치기를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생각은 맞아요. 저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 미래보다는 아무래도 강남, 대치동 그리고 또 송파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실리적인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 입주한 지가 지금 뭐 2012년 13년 정도부터 입주를 했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다수의 입주가 된 거는 사실은 2016년, 2017년 이렇게 입주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 위례 신도시가 어느 정도 정비를 마친 좀 그래도 이쯤 되면 이전까지는 좀 공사한다고 먼지도 나고 저기 했었는데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편했었는데 좀 이제는 조금 살만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입주를 하고 나서 한 4년 후쯤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한 2020년 정도까지는 꾸준히 집값 상승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요. 전세금 상승은 꾸준히 갈 거예요. 왜? 실거주 하는 데 있어서 전세 수요자들이 살기 점점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전세금 올려서까지 집을 이제 거주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미리 이거를 포기하고 차라리 그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라든지 또 이렇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향후에 재건축 입지의 면에서 야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항상 이 재건축이라는 측면은 뭘 들여봐야 되냐면 사업성, 그죠? 그리고 사업 속도 이거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네. 아직 추진이 구성 뭐 요 정도 된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 안 된 상태. 또 사업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붙는다라고 손치더라도 이 조합 설립 이후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내 자금이 묶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그리고 그 철거해서 준공에 이르까지 단계는 아직도 한 7년 내지 10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데 과연 그게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느냐는 저는 조금 약간 이렇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쨌든 강남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그 뜨겁게 투기적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정부가 근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대치동 음마아파트라든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가격이 최근 들어 2, 3년 안쪽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꼭지일 텐데 물론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야 강남이 있다 보니까 정말 대단지다 보니까 재건축이 된다면 그 기대치는 저도 기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는 데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요. 두 개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쪽을 좀 더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 재건축이 될 수 있고 아직도 저평가된 금액으로 놓인 그런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런 데로 조금 갈아타는 데 있어서 약간의 금액, 지금 이제 9억대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기서 약간만 금액을 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까 제가 시청자님이 이제 그 방이동 또 오금동을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여기에 한 축으로 얘기한 게 송파 한양 아파트 2차를 들었어요. 예, 예. 여기 같은 경우 가장 큰 평이 50평대라고 하더라도 한 12억대 정도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양쪽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촌이라든지 음마아파트라든지 이 가격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데 반해서는 가격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어떤 재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 속도는 물론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성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한 후에 갈아타기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한영 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영 아파트 50평형을 말씀하셨는데 50평형을 그 매수를 하고 나중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1+1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인가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큰 게 그 50평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디든지 재건축을 내가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작은 평형보다는 큰 평형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또 그 단지 안에서 가장 큰 평형을 사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다시피 1+1에 대한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직접 현장 가서 한번
좀 문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말씀 잘 정리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